고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만난 친구들이 한결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이라는 말로 시작해 결혼 후 남이 된 것 같다는 푸념이 이어졌죠. 저도 모르게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싶어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의 이야기는 약과였습니다. 저의 사연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했으니까요. 제 이름은 박정희. 올해 환갑을 갓 넘긴 평범한 주부입니다. 평생을 남편과 아이 셋을 뒷바라지하며 살았고 이제는 늦둥이 아들 넷의 손주를 보며 낙을 찾고 있습니다. 아들은 듬직하고 착했지만 며느리는 좀 달랐습니다. 똑 부러지고 말도 잘했지만 어딘가 선을 긋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죠. 사건의 발단은 얼마 전 가족여행을 계획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가자는 아들 내외의 제안에 저는 기쁜 마음으로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며느리가 예약한 고급 리조트는 마음에 쏙 들었고 함께 즐길 만한 액티비티도 알차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행 경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서 며느리가 단호하게 말했죠. 어머니, 죄송하지만 이번 여행 경비는 각자 부담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부부랑 아이들 몫은 저희가 낼게요. 속으로 좀 서운했지만 요즘 세대는 다 그런가 보다 싶어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아들이 제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혹시 여행 경비 우리 몫이랑 손주들 용돈까지 엄마가 내주는 건 좀 힘들까? 여보가 경비를 각자 내자고 하는데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워서. 아들의 부탁에 저는 흔쾌히 그럼 엄마가 다 낼게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가, 이번 여행 경비는 엄마가 다 낼 테니 걱정 말고 다녀와라. 손주들 용돈도 넉넉하게 줄게. 제 말에 며느리는 당황한 듯 잠시 말이 없더니 이내 차가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다 컸고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굳이 어머니께서 저희 몫까지 부담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저희 가족도 아닌데 어머니께서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가족이 아니잖아요. 라는 며느리의 말은 제게 너무나 큰 충격과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남편과 아이를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지난 세월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며느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전화를 끊을 뿐이었죠. 그리고 며칠 뒤 며느리가 예고했던 가족여행을 떠났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생각에 왠지 모르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여행에서 돌아오기 전까지 제게 남은 모든 재산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듯 저도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으니까요. 아들 내외가 여행을 떠난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생 쌓아온 제 모든 것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집을 제 명의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하는 일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눈빛을 보고 모든 것을 이해한 듯 보였죠.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당신 고생해서 번 돈인데 당신 마음대로 해도 돼. 남편의 말에 저는 힘을 얻었습니다. 이어서 저는 예전에 제가 남편에게 빌려준 돈을 포함해 갯돈과 주식, 심지어는 제가 모아둔 비상금까지 모두 현금으로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모두 은행에 맡겨두기로 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아들에게 주는 증여세였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제게 어머니, 이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증여하시면 세금이 엄청납니다. 게다가 며느리분께서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 귀에는 변호사의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가족이 아니잖아요. 라는 며느리의 말이 맴돌 뿐이었죠. 결국 저는 변호사의 조언을 무시하고 아들 앞으로 모든 재산을 증여하기로 했습니다. 며느리는 여행에서 돌아와 저를 찾아왔습니다. 손주들은 제게 달려와 안겼고 며느리는 어머니, 여행 잘 다녀왔습니다. 손주들이 어머니께 드릴 선물을 사왔다고 해서요라며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선물을 받고 제게 남은 모든 재산을 정리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제 말에 며느리는 당황한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아, 엄마가 이제 너한테 모든 재산을 증여했으니 이제 너희가 알아서 잘 살아라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제 말에 놀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며느리는 저를 쏘아보며 분노에 찬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저희 가족을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저는 며느리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며느리의 눈빛을 마주할 뿐이었죠. 며느리는 결국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생각이 짧았어요. 제발 저희 가족을 용서해 주세요. 저는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가, 이제 괜찮다. 이제 너도 엄마처럼 가족이 될 수 있다. 제 말에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안으며 흐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가족은 예전처럼 화목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제게 가족이 아니잖아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게 어머니, 저희 가족이잖아요. 라고 말하며 제게 더 이상 선을 긋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가족입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저는 며느리의 말에 상처를 받았지만 그 상처를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습니다. 제게는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들, 그리고 며느리와 손주들이 있으니까요. 이 모든 것이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재산입니다.